여러분, 1억 원.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돈이지만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점심 한 끼 후에 그냥 가볍게 건넬 수 있는 돈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요, 그 돈이 오간 자리가 정치인하고 어떤 특정 단체 관계자의 만남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이게 단순한 후원인지 아니면 뭔가 좀 은밀한 거래의 시작인지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 한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볼 사안은 바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건데요.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입니다. 이게 뭐 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좀 따라잡기 벅찰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의 배경부터 핵심 쟁점 그리고 이게 우리 정치에 뭘 시사하는지 저희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 보시죠. 여러분이 주신 중앙일보하고 연합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거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하는 특별검사팀, 보통 김건희 특검팀이라고 부르는데 이 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 또 특검은 무슨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권 의원은 또 어떻게 반박하는지 이런 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핵심 줄기만 따라가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건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특검팀이 권성동 의원에게 적용한 그 핵심 혐의요. 그게 뭔가요? 핵심 혐의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2022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2달 앞둔 시점이었죠. 그때 권 의원이 당시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었던 윤영호 씨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그 투명하지 않은 돈이 정치에 흘러드는 걸 막으려고 있는 법인데 이걸 어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씨는 이미 다른 혐의들로 구속된 상태고요. 와, 대선을 정말 코앞에 둔 시점에 1억 원이라. 금액도 그렇고 시점도 참 민감하게 들리네요. 근데 특검팀이 그냥 받았다더라 이런 수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기사에 나온 구체적인 증거 같은 건 뭐가 있습니까? 네, 기사를 보면요. 특검팀이 직접적인 물증보다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좀 제시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윤 씨가 권 의원이랑 식사를 마치고 나서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내용이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 이런 취지였다고 해요. 후보님이라면 아마 당시 대선 후보를 말하는 거겠죠? 돈의 목적을 좀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식사 후에 드린 것, 후보님 위에 써달라. 상당히 구체적인 표현이네요, 그 문자에. 근데 이 메시지만으로는 액수가 딱 1억 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 1억 원이라는 금액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정황도 있습니까? 네, 있죠. 특검이 윤 씨 다이어리에서 큰 거 1장 서포트 이런 메모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거 1장, 이게 현금 1억 원을 뜻하는 그런 은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날짜 메모에 권성동 오찬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 식사 자리에서 1억 원 지원 얘기나 전달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 메모 하나만으로는 좀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정황 증거가 있어요. 바로 그 윤 씨 안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인데요. 현금 다발이 담긴 상자 사진입니다. 근데 더 주목할 점은 이 아내분이 통일교 세계본부의 재정을 총괄하던 재정국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은 이 1억 원이 혹시 윤 씨 개인 돈이 아니라 통일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당시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권 의원한테 전달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내분이 통일교 재정 책임자였다는 점, 그게 연결되니까 이게 단순 개인 간의 금품수수 의혹이랑은 좀 차원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이런 여러 정황 증거들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씨랑 식사한 건 맞다, 이건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1억 원 받았다, 이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 그러니까 묵비권은 행사 안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특히 권 의원이 언론에 대대고 저는 결백하고 당당하다, 그리고 이번 특검 수사는 명백한 야당의 정치 공세다, 표적 수사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혐의는 전면 부인하면서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다, 이렇게 맞서는군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바로 불체포 특권 문제잖아요. 권 의원이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면서 스스로 이걸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과거에도 비슷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권 의원이 2018년이었죠.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에 청구됐을 때도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직접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영장이 기각됐었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태도를 보인 거죠. 심지어 작년에는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여기에 서명하기도 했었고요. 아마 이런 전례 때문에 이번에도 특권 포기 선언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불체포 특권,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혹시 이 개념을 정치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히 말하면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을 권리, 이걸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왜 행정부나 권력기관이 의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탄압하려고 의원들을 함부로 잡아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막으려고 만들어진 제도적인 장치예요. 의원들이 외부 압력 없이 소신껏 의정활동하라고 보호해주는 일종의 방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방패다. 알겠습니다. 근데 권 의원 본인이 그 방패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이제 바로 법원으로 가서 구속될지 말지 판단받게 되는 건가요? 본인이 포기한다는데 뭐 절차가 더 필요한가요? 그 부분이 좀 복잡하고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지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 의원 본인의 의사하고는 별개로 법적인 절차는 꼭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열려있는 회기 중이거든요. 그래서 헌법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만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가 있어요. 아니, 본인이 포기하겠다는데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보통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권리이기도 한데 동시에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측면도 강해요. 그래서 개별 의원이 나 포기할래 이렇게 의사 표시만 한다고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국회 전체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가 되고요. 아하, 그렇군요. 개인 권리 이전에 국회의 기능 보호 차원이 커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국회 표결은 필수다. 이 점은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특검팀이 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그 과정 자체에도 약간 논란이나 불확실성이 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검찰이 현역 의원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요. 법원이 영장을 내주면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서 국무총리실,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서 정부 이름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냈거든요. 그런데 특별검사는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 지위를 안 받는 독립수사기구잖아요. 그래서 특검팀이 기존 검찰하고 똑같은 절차를 따라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명확한 선례나 규정이 아직 없다는 지적이 나와요. 국회법에는 법원이 정부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부의 범위에 특검팀도 포함되는 거냐 이런 해석이 좀 갈릴 수 있다는 거죠. 특검팀도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수사 내용뿐만 아니라 이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 있겠네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 같습니다. 근데 특검팀이 권 의원을 조사한 바로 다음 날 굉장히 빨리 영장을 청구했어요. 이렇게 좀 서두른 배경은 뭐라고 분석이 되나요? 기사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요. 특검팀이 증거인멸 우려 이걸 아주 심각하게 본 것 같아요. 권 의원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 그러니까 특검 수사가 막 본격화될 것 같은 그 무렵부터요. 이미 구속된 윤영호 씨하고 여러 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 그러니까 소위 차명폰 또는 대포폰 이걸로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윤 씨 본인도 특검 조사 과정에서 권 의원한테서 연락이 와서 차명폰으로 통화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고요. 차명폰 통화 정황이라 본인이 결백하다면 굳이 다른 사람 명의 전화기를 쓸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바로 그 점을 특검팀이 파고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서 윤 씨랑 입을 맞추거나 관련 증거를 없애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해서 빨리 신병 확보, 즉 구속영장 청구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물론 권 의원 쪽에서는 정상적인 통화였다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본 거죠. 증거인멸 우려, 이게 신속한 영장 청구의 핵심 동력이었군요. 그렇다면 이번 권성동 의원 영장 청구가 단순히 한 국회의원의 개인 비리 의혹 이걸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지금 동시에 활동 중인 특검 행인이 3개잖아요. 김건희 특검, 이태원 참사 특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 이 세 팀 중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입니다.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세계 특검 중에 첫 영장 청구다. 상징성이 있군요. 둘째는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수로요.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특검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란 점입니다. 과거에도 특검 수산을 받은 의원들은 있었지만 영장 청구까지 간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건 특검의 수사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특검하고 국회 사이의 관계 설정에도 좀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검 역사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라니 그 무게감이 좀 남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번 영장에 딱 적힌 1억 원 수수 혐의 말고도 특검이 권 의원 관련해서 다른 여러 의혹들도 좀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가 어쩌면 시작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와요. 기사에 따르면 특검은 1억 원 수수 혐의 외에도요. 첫째, 통일교 한학자 총재한테서 직접 현금이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둘째,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이 통일교 쪽에 흘렸다는 의혹. 이건 공무상 비밀 누설이죠. 그리고 셋째, 통일교 쪽이 권 의원의 당대표 선거나 총선 같은 걸 돕기 위해서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식으로 지원하고 권 의원은 그 대가로 통일교 관련 민원 해결 같은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좀 포괄적인 유착 의혹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쇼핑백 현금 수수 의혹, 수사정보 유출 의혹, 거기에 조직적 선거 개입이랑 편의 제공 의혹까지.
와,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파장이 정말 상당하겠는데요. 1억 원 혐의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네,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의혹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물론 아직은 의혹 단계고요. 권 의원 측은 이 모든 걸 부인하면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증거 수준이나 앞으로 수사 방향에 따라서 사건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권을 중심으로 해서요. 사건의 발단부터 주요 쟁점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들까지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여러 정황 증거들하고 권 의원의 강력한 부인, 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과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법적 절차 그리고 추가적인 의혹들까지 정말 뭐 한편의 정치 드라마처럼 얽히고 설킨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법 앞에 평등 그리고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야당의 정치 보복이다, 특검의 표적 수사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지, 앞으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겠죠.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사건을 쭉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패, 이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또 정치와 돈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선은 과연 어디일까요? 특권과 책임 사이의 그 균형점, 그리고 좀 투명한 정치 문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